단말기는 초대 수자께서 수호신으로부터 하사받아 리나시타에 가져온 성물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은 모두 사적으로 만든 위조품이 아닙니까? 인자하신 수자께서는 당신들이 위조품을 만든 죄조차 묻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저희가 압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도회에 단말기 착용 허가를 몇 번이고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잖아. 심지어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발급 권한은 너희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가문 쪽에서도 얻지 못하게 됐어.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왜 너희한테 넘겨줘야 되지? 성물과 수호신의 축복에 대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단말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도회의 판단입니다. 당신들이 불을 우리에게 넘기고 천국을 쌓는 벽돌로 삼는다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려 한다면 당신들을 참회원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수밖에요. 수도회와 일반인 스칼렛 벨벳이야. 수도회 사람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무력을 쓸 수는 없는데 설마 성 바뀌라 그런 건가? 우선 스칼렛 벨벳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잘 대화해보자. 빠르게! 누군가 했더니 몬텔레 가문의 둘째 아가씨와 올해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저라면 이 시기에 수도회와 수호신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나서진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야 할까요? 사적인 단말기 거래는 계율 위반입니다. 다 우리가 제값을 치르고 산 거야. 가져가려면 우리한테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때 당신들과 거래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위조품을 제작했다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불쌍한 둘째 아가씨. 가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신세라니. 이런 말씀은 저 말고는 드린 적이 없었나요? 겨우 몇 마디 말로 나와 가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라면 어림도 없어. 게다가 내가 너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도 내 신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증 아닐까? 거래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건 수호신과 수자께서 선양한 이념이기도 하잖아. 이전 거래자가 계속하든 그렇지 않든 스칼렛 벨벳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자유가 있어. 어때? 당신은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 나라면 벌써 참회원에 가서 참회할 텐데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죄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거든. 당신... 몬텔리가 수도회와 비살리아에게 짓밟히고 우리 통제를 받는 날 반드시 울면서 수호신의 용서를 빌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수도회의 손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만 가자! 앤리스라는 바텐더한테 들었어. 너희가 날 찾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지? 방금 우릴 도와준 건 알겠지만 알다시피 몬텔리 사람들이 우릴 곤경에 빠뜨렸거든. 우리 관계로 봐서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앤리스 말로는
베넷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뭐 두 사람을 봐서 얘기 정도는 들어줄게.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협력을 끄는 게 너희 쪽이란 건 사실이잖아. 지금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가문으로부터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야. 단말기뿐만 아니라 주얼리 세트와 향수 같은 것들도 살 수가 없어. 아까 너도 봤잖아. 거기다가 오늘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보름 동안 내 눈앞에 몬텔리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 우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너희 가문은 어디 있었지? 맞아. 가문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타나서 금고 일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그 성직자의 말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게다가 단속을 받고 거래를 끊는다는 게 몬텔리 가문의 선택일 리가 없는데. 우리 가문의 기본 이념이라면 첫째,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둘째, 항상 주도적으로 개척한다. 너희 조부야 그 이념을 지키겠지만 결국 늙어갈 거고 코폴라는 아무튼 네 말은 못 믿겠어. 앞으로 다시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몬텔리 가문을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장을 표명해 주는 건데 네가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난 먼저 독점을 깨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거래를 했던 몬텔리 가문이 오히려 독점을 지키는 편에 서는 걸 원하지 않아. 숙부와 조부님을 찾아가서 당신들과의 협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내도록 할게. 됐어. 애초에 너희 가문 내부의 일인데 내가 간섭할 권리가 어디 있겠어?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려. 바보 같은 소리였으니까. 아, 맞다. 앤리스 말로는 베넷이 죽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확실히 상황 판단은 할 줄 아는구나.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거든. 심지어 장모를 처분했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베넷이 금고를 대표해서 물건을 배송해 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전부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정상적인 거래였어.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봤다고. 베넷은 시가에 빠삭한 사람이라 협상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쪽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지. 가끔은 거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뒷산에서 잠깐 하룻밤 쉬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녀석을 위해 거기에 쉴 곳을 만들어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땐 거기 꽤 오래 머물렀어.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에 몇 가지 물건을 놓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물건들이 쓰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어. 그렇다면 베넷은 자신의 결말을 예감했을 가능성이 커. 베넷의 임시 쉼터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입구가 있어. 그냥 쭉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뭘 하려고?
조심해. 사람이 활동하고 머문 흔적이 있긴 한데 좀 어수선해 보여. 베넷이 의도적으로 꾸민 위장일 가능성도 있어. 각자 스캔 모듈을 이용해 주변을 조사해보고 조사가 끝나면 찾은 단서를 같이 분석해보자. 뭔가 이상한데. 딱히 희귀한 물건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베넷이 일부러 남긴 게 확실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물건들 꽤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집에 있던 구절 3개 기억나? 그날 밤 베넷이 갑자기 보내왔던 메시지 속 구절 말이야.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그림 속의 여자는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은 아주 밝아. 술의 비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야. 양측이 공유하는 동일한 규칙과 알려진 정보. 즉, 둘 사이의 공통점이지. 다음은 이 오래된 책을 살펴보자. 책의 내용은 겨울의 도감이고 두 번째 구절이 겨울과 관련이 있었지. 40개의 겨울. 마지막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살펴보자. 행성. MLCL 190468? 이 형식은 금고에 보관된 화물 번호잖아. 틀림없어. 베넷은 관리원이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은밀한 방식을 쓰면서까지 나한테 전달하려고 한 게 대체 뭘까? 알파벳 4개라면 금고에서 가장 권한 등급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베넷이... 잠깐만. 카를로타, 그 뭐냐, 전에 베넷의 단말기를 주의 깊게 찾아보라고 했지. 내가 찾아냈어. 그건 알 것 없어. 아무튼 찾긴 찾았으니까. 근데
관상이 공격을 받아서 훼손이 심각해. 지금은 못 쓸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데이터나 기록 같은 것도 다시 복구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단말기를 회수한 다음 복구할게. 그렇게 빨리? 직접 살펴보지도 않고. 아니, 그냥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 마. 나중에 정식 결과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말해줄게. 일단 단말기 복구의 진척 상황을 보러 몬텔리 구역으로 돌아가자. 번호가 가리키는 화물의 정체도 가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 알아? 사실 금고에서 가장 높은 권한 등급 카테고리는 베넷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다행인 거 아닌가요? 당신이 추측한 것처럼 베넷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또 다른 의혹이 생겼어. 마음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싶지 않지만 머리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 가장 높은 권한 등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숙부, 그리고 조부뿐이야. 자유광장, 가까운 위치, 금고를 관장하는 자, 중고 2층의 대여, 도난 물품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스칼렛 벨벳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력까지. 그동안 이 모든 사건과 희미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내 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 바로 숙부야. 하지만 진짜 숙부가 범인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아? 가문의 차기 가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조를 먼저 저버리다니. 이제 이 번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확인하면 돼. 내 가설을 뒤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설을 입증해 줄 수도 있지. 한번 가보죠.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베넷의 단말기에 대략적인 복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 가자. 바로 앞이 약속한 장소야. 둘째 아가씨, 전에 아가씨 대신 전달한다는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서명은 D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복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훼손이 심각합니다. 내부 데이터가 잘려서 덮어 씌워져 있는지라 특정 단락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복구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복구해야 한다면 피에르 씨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요. 좋아. 그럼 연락해보자. 우선 이미 복원된 부분을 먼저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맞아. 그날 밤 내가 조사했던 곳이기도 해. 베넷이 거기 있었다는 정보 자체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두는 숙부의 개인 부두인데 화물을 주로 보관하는 곳이지 거래를 하는 곳은 아니었어. 그래.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기 어렵고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이 단말기를 가지고 피에르 씨를 찾아가 보자. 기술에도 해박하고 조부님과 오랜 친구인데다가 평소에는 보통 조부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만 위치가 너무 불확실해. 단말기에 복원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 번호가 우리를 도와 범위를 좁힐 수 있거나 더 확실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날 따라와. 바로 이것 때문에 먼저 본부로 돌아오자고 한 거야. 가문의 소장품이나 거래하는 화물, 고객이 의뢰한 소장품, 몬텔리가 보관해야 할 모든 물건은 모두 금고 안에 있어. 하지만 금고의 변동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은 오직 본부에서만 조회할 수 있거든. 물론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날 따라와. 핵심 데이터 부품은 이미 분리됐고 금고에 남아있는 건 비어있는 단말기뿐이라. 이게 바로 베넷이 죽기 전에 나한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야. 금고에 있는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고 맹세를 저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숙부, 그리고 조부님 뿐이다. 리나시타의 단말기는 수도회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아. 조부님께선 젊은 시절 바다 멀리 신년방으로부터 단말기 개량 기술을 배워오셨어. 제등형 단말기는 우리 가문이 일반 단말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개량형 단말기야. 겉보기에는 수공예 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몬텔리가 개발한 기술 모듈을 탑재하고 있지. 스칼렛 벨벳 말처럼 우린 그동안 예술품 거래 말고도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등형 단말기를 제공해왔어. 몬텔리는 수도회의 독점을 무너뜨렸어.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안전을 보장받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수도회는 이런 비밀 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때문에 우리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들의 권위와 관할권에 도전하지 않는 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가줬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말기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는 건 그 어떤 가문 구성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야. 숙부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아니, 지금은 이런 생각보다 핵심 데이터 부품을 찾는 게 우선이야. 카렐로타, 지금 어디인 거냐? 숙부,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카니발이 열리기 전 사제가 나한테 그 펜던트를 보여줬어. 대체 어디서 그 펜던트를 얻은 거지? 그리고 어쩌다 위험에 빠지게 됐던 거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지?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나도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것만 알면 돼. 그들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놈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면. 카렐로타,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무엇을 봤든 어디까지 알게 됐든 지금 바로 손을 떼면 우린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화목한 가족으로 남을 거다. 거기다 일곱 언덕 쪽에서 화물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겼다던데 차기 가주로서 널 파견하도록 하지. 어때? 이제 그럴듯한 구실도 생겼는데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다 없던 일이 될 거야. 거절하겠어. 뭐라고? 난 거절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의문스럽게 죽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도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부품 일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문이 개척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가문 사람들을 봐. 야망은 대가가 필요해. 가문이 이룬 성과는 모두 피와 눈물의 결과야. 이제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사건의 진실과 부품의 행방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지? 왜 꼭 모든 걸 밝혀내야만 하지? 조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이유는 이미 만들어 놨다.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 하자. 나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고 당신도 날 설득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막을 거야, 코폴라. 미안해. 정식으로 가문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꼴을 보이게 되다니. 나쁜 감정에 빠지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먼저 핵심 데이터 부품을 찾아야 돼. 바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문에 더 큰 위협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물건은 보관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숨겨만 둬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을 거고. 혹시 베넷의 단말기에 나온 화물 부두에 있을까?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 방금 통신으로 코폴라가 핵심 데이터 부품을 이동시켰을지도 몰라. 부두에 가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코폴라가 움직이면 부품을 되찾을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우리가 두 사람이라는 거지. 이 단말기를 가지고 은행 밖에 있는 피에르 씨를 찾아가줘.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만약 부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다른 단서가 있어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코폴라의 진짜 목적과 이 일이 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